네, 안녕하세요. 1타 강사에게 배우는 금융상품의 이해라는 주제를 갖고 담당하게 된 강사 조준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서는 이제 금융상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행할 텐데, 이게 지금 이제 왜 중요하냐? 금융상품 요새 문제 많이 생기죠. 최근에 뭐 ELS 문제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점점 이제 금융상품이라는 게 과거에 대비해서 뭐 전통적인 뭐 예적금 상품부터 시작을 하겠지만은 점점 더 고차원스러워지고 다양해져가고 여러 가지 파생 형태의 금융상품이 많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상품이 이제 엄청 이제 무조건 수익률만 좋다고 광고되면서 그것만 고려를 하지, 거기서 발생하는 투자 손실이라든지 리스크를 고민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가 갈수록 엄청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도 최소한 이제 금융상품에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되겠고, 앞으로 이런 거는 좀 더 주의를 하든지, 이게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 데에서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지, 지금 다가오는 이런 다변화되고 다양화된 금융상품의 이런 투자 수익뿐만이 아니라 리스크에서 훨씬 더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제 수강하신 분들은 금융상품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포커스는 이러이러한 상품이 있으니까 투자하세요라는 주제라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상품들 중에서 어떠한 리스크가 있으니 반드시 고려하고 투자할 때 그것까지 같이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런 목차에 따라서 제가 금융회사부터 뭐 예금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 이렇게 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한 그런 상품에 대한 기준을 나눠봤지만은 이 상품들에 대한 리스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체크해서 반드시 이제 점점 이렇게 손해를 볼 수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점점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안내를 드렸고, 목차대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상태의 형태를 팔고 있으며, 어떤 것들을 특히 조심해야 되겠고, 어떤 것들은 좀 더 집중해서 좀 심도 있게 봐야 된다. 그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간,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회사가 어떠한 분야로 나눠지고 있고, 어떠한 상품을 취급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내용은 우리나라 금융회사 종류, 회사별 특징을 먼저 볼 텐데, 우리나라 금융회사 종류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금융회사의 분류는 이제 은행,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기타 금융기관, 금융보조기관으로 먼저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은행은 크게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일반은행은 흔히 얘기하는 시중은행, 저희 뭐 외부에서 많이 보는 뭐 하나은행, 뭐 신한, 우리은행 같이, 지방, 부산은행, 뭐 BNK, 뭐 제주은행, 외은지점, 뭐 JP모건, 서울지점 같이 이렇게 일반은행은 이제 시중은행, 지방은행, 이제 외국계 은행의 외은지점까지 포함한 걸 일반은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이 있는데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농업협동조합 같이 약간 특수 목적을 띠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 이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을 합쳐서 은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은행이 아니지만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은행과 유사한 여수신 업무를 주요 업무로 영위하고 제한적인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우체국 예금같이 은행은 아닌데 예금을 취급하는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보통 이금융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금융투자업자는 이제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뭐 증권사, 대표적인 게, 자, 투자 매매 중개업을 하는 증권회사랑 선물회사, 그 다음에 집합투자업자,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 그 다음에 투자자문이나 일임업을 하고 있는 투자자문사, 그 다음에 은행, 증권, 보험에 대한 부동산 신탁을 하고 있는 신탁업자, 트러스트라고 하고 있죠. 요렇게 금융투자업자로 구별이 됐는데, 아까 은행, 자, 금융투자업자 상품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취급하는 상품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가 들어갔죠. 그리고 보험회사. 자, 사망, 질병, 노후 또는 화재나 각종 사고로 대비하는 보험을 인수 또는 운영하는 금융회사를 보험회사라고 하는데, 생보사, 생명보험회사, 손보사, 손해보험, 재보험, 보증보험회사, 우체국 보험, 공제기관 같이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외에 기타 금융기관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핀테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중이고, 자, 금융지주회사, 은행지주, 비은행지주, 여신 전문 금융회사, 뭐 리스회사, 카드회사 같은데, 뭐 삼성카드, BC카드 이런 여신 전문 금융회사, 그리고 벤처캐피탈, 증권금융회사, 이제 증권회사에다가 그 신용자금이라든지 유통해주는 증권금융회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에 대한 보험해주는,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다음 자산관리공사, 투자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같이 기타 금융기관에 대해서 공사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보조기관이라고 금융제도의 원활한 작동에 필요한 여건을 제공하는 보조기관이 있는데 한국거래소, 그 증권, 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같은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가 있겠고요. 예탁결제원, 예탁된 증권을 관리하는 예탁결제원이 있고 한국증권금융이라고 그 차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는 예금보험공사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은 이제 송금이라든지 진행할 때 문제 생기지 않도록 중간에 보조해주는 업무기관이죠. 신용보증기관, 신용정보회사, 뭐 나이스같이 자금중개회사같이 금융보조기관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은행 및 비은행이 어떤 일을 하고 일반 시중은행들 주로 어떤 것들이 이제 해야 되고 어떤 것들 할 수 없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